해마다 12월이 되면 서울경제신문 이코노믹 리뷰와 매일경제신문은 새로운 한 해의 운명을 점친다. 첫째, 나라의 운명과 정치나 경제, 사회, 자연재해, 재벌 총수, 주식, 부동산을 총망라하여 신년 구군의 진검승부의 기고를 받는다. 그럼 2019년 구군에서 2020년에 일어날 코로나를 과연 알아맞춘 사람이 있을까? 있었다. 단 한 사람, 이코노믹 리뷰의 김은덕이란 역학자. 그는 누구인가? 우리나라 최고의 실력을 가진 김흥덕은 사실 현재 당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술사로 칭송받는 고려기문학회 회장 학선 유래웅 선생님의 드러나지 않는 제자이다. 2020년 경자년 흰쥐에 올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창궐하였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코로나는 우리나라에도 신천지 신도 31번 환자 이야기 나오면서 전국이 긴장하기 시작했다. 이때가 2020년 2월 19일이다. 2020년 올해는 60갑자로 경자년이다. 경자의 경은 흰색의 금이고 우리 몸의 폐장에 해당된다. 코로나19의 폐령은 올해 경자년의 경금과 연관이 있었다. 자는 색상으로는 검은색이고 오행으로는 물해에 해당되고 북쪽이며 지구의 북반구이고 코로나19는 북반구에서 발생, 경자에는 띠로는 쥐띠이다. 쥐라는 동물은 사람과 똑같이 오장육부를 가지고 있다. 쥐의 유전자는 사람과 똑같다. 쥐는 사람과 같이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여 키운다. 살다가 상대가 싫으면 이혼도 하고 살기 힘들면 다른 쥐의 집에 가서 얹혀 살기도 한다. 그래서 백신이나 신약을 개발할 때 흰 쥐에다 독성 실험을 한다. 백신이 쥐한테 맞으면 인간에게 100% 다 맞게 되어 있다. 인간은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아무런 죄도 없는 쥐라는 동물을 지금까지 참으로 많이도 죽였다. 그것도 바이러스나 세균, 독성물질, 암균, 병원균을 강제로 주입하여 처참히 살생을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쥐라는 동물의 운명을 자연계의 순리에 맡기지 않고 인간의 탐욕과 욕심에 의해 자연계를 무너뜨린 것이다. 우주관에서 볼 때 쥐도 자연의 일부이고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다. 인간이 쥐를 처참하게 죽일 어떠한 권한도 사실은 없다. 쥐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인간이 원망스럽고 미웠을 것이다. 어쩌면 쥐의 복수가 시작된 것인지도 모른다. 실험용 흰쥐는 우리나라에서 한 해 400만 마리 가까이 생산되고 희생된다. 쥐도 엄연히 동물이라 생각도 있고 슬픔과 아픔도 알고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새끼를 낳아 젖을 먹여 키우고 어느 정도 자라면 스스로 자립도 하고 결혼도 하고 때로는 갈등이 생기면 이혼도 한다. 쥐는 사람과 똑같은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산다. 역학의 12띠에는 그래서 쥐가 띠로서 첫 번째로 있는 것이고 자연계의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물로 보는 것이다. 역학은 자연학인 동시에 수리학이고 인간 중심의 학문이다. 세상 모든 만물이 음과 양으로 만들어지고 이 음과 양이 다시 오행으로 나누어진다. 오행이란 목, 화, 토, 금, 수 로서 인간이 자구라는 초록별에 살면서 꼭 있어야 하는 나무와 불과 땅과 바위나 돌물을 오행이라 한다. 오행은 일주일의 일요일과 월요일 뺀 요일들이다. 일요일과 월요일을 뺀 것을 일요일은 하늘의 태양이고 월요일은 하늘의 달이기 때문에 지구로 가져올 수가 없어서 7요일 중에 5요일만 차용한 것이다.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지금 당장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마실 물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끔찍한가. 인간도 살 수가 없고 모든 동식물도 살 수가 없다. 그럼 지구도 멸망한다. 지구도 살아있는 생명체이다. 인간이나 쥐에게 있는 오장육부는 지구의 5대양 6대주의다. 즉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상의 모든 나라, 세계가 오장육부이며 5대양 6대주의다. 코로나19는 박쥐에게서 전파되어 경자년 쥐띠에 의해 전 세계로 확산되어 인간에게 재앙으로 돌아온 것이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쥐 그게 바로 박쥐이다. 이렇듯 역학의 수리 바코드는 참으로 정확하고 오묘하며 때로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섭다. 김흥덕은 서울경제신문 이코노믹 리뷰 2029군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었다.
2020년 국은 우리나라가 조심해야 할 자연재해의 기운은 무엇이 있을까요? 에서 동방목국인 우리나라는 금의 기운인 경자가 들어오면 전쟁, 화재 지진, 전염병, 사회혼란, 산불, 태풍, 천재지변, 혹설과 한파가 발생하고 사람들이 많이 죽을 수 있다. 고예언. 우리나라 수많은 무속인과 역학자 중에서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다고 예언한 사람은 대한민국 전체에 김응덕 한 사람밖에 없었다. 그럼 김응덕이 이미 2019년에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 그것이 언제 끝날지도 알고 있을 않을까? 끝나는 종식 날짜를 예측해보았지 않았을까? 김응덕 선생이 올해 2020년 경제를 예언했을 때도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다. 다 같이 망하는 공멸의 공포가 될 수도 있다고 했을 때 과연 김응덕의 예언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을까? 김응덕의 예언은 다른 역학자하고는 사뭇 다르다. 그는 일반 역학자들이 사주를 가지고 예언을 할 때 숫자와 이름만 가지고도 백팔백중 알아맞추는 신의 경지이다. 김응덕의 예언 메커니즘을 보면 가장 중요한 우주의 비밀 바코드가 바로 숫자라고 하였다. 코로나19는 19라는 숫자가 붙어 있다. 19의 숫자는 수리학으로 고난격이다. 봉학성익지상으로 역서에는 이렇게 나온다. 봉은 봉황을 뜻하고 나라의 임금이 봉에 해당된다. 학은 오래 사는 장수를 뜻하나 나이 많은 노인이 해당된다. 상익이란 날개를 다쳤다는 뜻으로 봉과 학이 날개를 다쳐 날아 오를 수가 없으니 임금에게는 고난이 따르고 노인에게는 죽음이 따른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가 날 수가 없다면 그건 최악의 사태가 발생한다는 암시 바코드이다. 역서에 나오는 19 숫자의 뜻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기로 하자. 임금과 백성이 지혜가 출중하여 큰 뜻으로 대지대업을 성취하고자 하나 모든 일이 물거품이 되어 중도의 불행을 만나게 되어 고난이 따르며 조난 임금은 하늘이 원망스럽고 백성들은 박약하여 의지와 몸이 허약하여 생이별 내지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살아야 하고 사이별을 겪어야 되니 가족 친지 지인들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어린이가 아파도 부모가 도와주거나 치료해 줄 수 없고 어른들은 불구로 육체가 재구실을 하지 못하고 병으로 인해 시달려야 하고 조난, 즉 재난이 창궐하여 형액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갇혀서 살아야 하며 재해는 하늘이 내리는 천벌로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역서에 나오는 19수리를 종합하여 풀이하면 현대사회에서 대공황이라 할 수 있는 시장경제마비이다. 인간으로 말하자면 온몸이 갑자기 굳어서 움직일 수가 없는 식물인간에 해당된다. 이런 걸 김응덕은 2019년에 이미 다 예측했었다. 그럼 이 사태를 해결하는 것은 무엇이 답일까? 양적 완화로 해결이 될까? 정부가 국민에게 돈만 뿌려주고 기업이나 금융회사에게 무한정 돈을 주어서 양적 완화 정책을 쓴다. 여기서 양적 완화란 정책금리가 제로에 근접하여 더 이상 인하할 수 없을 때 시중의 자금 경색 현상이 지속되면 정부가 개입하여 중앙은행이 양껏 금융기관의 유동성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돈을 아무리 뿌려도 근본원인 하늘을 날아다니는 쥐, 즉 박쥐 바이러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지 못한다면 전 세계는 대공황으로 다 같이 공멸하고 말 것이다. 박쥐는 어두운 동굴에 살면서 30년을 살고 300km를 비행하며 300여 종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 사스, 메르스, 에볼라 바이러스 이것들이 다 박쥐 바이러스다. 역학적으로 삼은 천인지인데 2020년 경자년 쥐띠해의 신천지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이 있으니 참으로 수리호행이나 소리호행 파동학의 양자역학은 섬찟할 정도로 맞는 걸 보면 역학이 최고의 학문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인다. 인간은 지금까지 살아남았고 앞으로도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살아남을 것이다. 지구가 수명을 다하여 살 수가 없다면 다른 별자리를 찾아서 살 것이고 인간은 영원히 대를 이어서 지금과 같이 우주의 주인으로 잘 살아갈 것이다. 자, 이제 인천 국일철학원 원장인 김응덕 사주대가 전설의 명장이 말하는 코로나 종식 날짜 강의를 한번 들어보자.